자, 상관격과 절기의 희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조우예요. 조우. 이 조우가 아주 중요하다. 조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 볼 때 일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절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사주는 자연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 날짜, 그 태어난 계절이 제대로 된 건가 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도 나왔었죠. 우리가 간명지요법인가요? 간명을 보는 요법. 간명을 보는 요법이 4개인가 나왔었죠. 자, 명을 볼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살펴라, 조사해라. 뭐다? 그 기후를 살펴라. 두 번째, 헤아려라. 뭐를? 힘이 있나 없나 그거 있죠. 힘이 있나 없나 그를 살펴라. 강약 있죠. 강약이라고 그랬죠. 강약을 살펴라. 강약을 헤아려라. 세 번째가 뭐랬죠? 살펴라. 희기. 기뻐하는 바가 있는지, 꺼려하는 바가 있는지, 이걸 살펴라고 했죠. 네 번째가 뭐였죠? 보아라. 순잡. 이 네 가지가 간명지 요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주를 간명할 때 첫 번째가 그 기후, 그 태어난 그 기후, 즉 조우를 먼저 살피고 그 제때 태어났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가 그 강약을 헤아려보고, 세 번째가 희기, 그 좋아하는 바와 꺼려하는 바를 심사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가 그 사주가 순한지 깨끗한지 또는 섞였는지, 그래서 관살 혼잡됐는지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라. 이게 간명을 하는데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 간명지 요법은 첫 번째 사기기후, 두 번째 량기 강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기 희기, 네 번째가 관기 순잡.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한번 전 시간 거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조우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상관이 경관을 보게 되면 안 좋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경관을 보는 것을 제일 안 좋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화백단. 이게 이제 단자는 끝단자, 뭐 실마리 단자, 뭐 그런 말이죠. 단서. 그래서 화가 되는 100가지 단서다. 화의 100가지 단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관이 경관을 보게 되면 화가 아주 많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수상관인데 오히려 반자죠. 도리어 위수기. 자, 상관 경관은 원래 화가 많게 되는데, 그러나 금수에서 이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빼어난 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 금수가 상관이 되려면 수로 나와야죠. 자, 이런 상관격에서 관을 봤어요. 관은 뭐죠? 금의 입장에서는 화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상관격에서 관을 보게 되면 수국화로 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깨져버려요. 상관에 의해서 관을 깨버리니까 원래는 이게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금수 상관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상관 경관하면 관이 깨지기 때문에 위화 백단, 화가 아주 많게 되는데, 금수 상관, 금수에서 견지,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관이겠죠. 관을 보게 되면 도리어 더 빼어난 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금수는 뭐죠? 차가워요. 금한 순행. 앞에서 나온 말이 아마 금한 순행인가 될 거예요. 차가운데 이 화가 와서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한, 앞에서 아마 온자가 나왔을 거예요. 따뜻한 온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 차가움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관지 불의 부상. 이 부자는 뭐 해석을 뭐라고 했나요? 무릇 뭐 부사에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이 됐나요? 자, 무릇. 그러니까 굳이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릇 상관을 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릇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체 문장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가 아니나, 그러나 이 조우 위급, 어떤 그 조우가 급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조우 개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간명지조법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기 조사라. 사기 기후. 그 기후를 조사라는 게 이 조우를 살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조우를 살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관이 관을 보면 화가 많은 법에도 불구하고 금수에서 화를 보는 것은 오히려 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상관을 원래 두려워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조우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권세권자인데 여기서는 저울추 권을 봐서 두 개를 살펴보는 거죠. 두 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뭐를 용지야라. 그 쓰임을 두 개를 헤아려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상관 경관은 나쁘지만 예외적으로 좋을 때도 있다. 두 번째, 상관대살. 자, 상관이 칠사를 대는 수반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는 거고, 상관 경관, 상관대살, 상관이 칠사를 데리고 있는 경우는 수시가용, 때때로 수시로 가용, 쓰임이 있다. 쓸 수가 있다. 용으로 할 수가 있다. 쓸 수가 있다. 이 용지 동금, 겨울의 금은 그 빼어남이 100배다. 무슨 말이에요? 겨울의 금. 자, 금이 있는데요. 겨울이니까 해자주겠죠. 역시 이것도 춥죠. 살은 금의 입장에서 살은 뭐예요? 화입니다. 음양이 다를 뿐이에요. 역시 이런 경우도 얼려있는 금이죠. 겨울에 얼어있는 금인데 화가 오면 좋잖아요. 조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조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 요인 쓰임이 있고, 그 겨울의 금은 빼어나다. 100배가 빼어난다. 왜냐하면 살이 뭐예요? 여기서 살은 화예요. 관이나 살은 전부 여기서 화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상관 경관에서는 견이고요. 상관 대살에서는 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관이나 살은 전부보다 극을 하는 거죠. 일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금의 입장에서 보는 관은 뭐냐면 화인 거고, 칠살도 화인 거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습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날씨를 조절해주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조우 개념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조우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빼어남을 100배로 늘려준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상관 폐인이에요. 이게 폐자가 아마 찰폐자일 거예요. 찰폐. 우리가 마패를 찾아나 허리춤에 그런 것처럼 이 상관이 인성을 데리고 왔어요. 인성을 데리고 왔는데, 자, 인성이 원래 어떻게 돼요? 인극식이죠. 인성은 상관을 극을 해요. 식신도 극을 하죠. 극을 합니다. 인극식이었죠. 극을 합니다. 자, 수시가용. 이것도 수시가용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용지 하목. 여름의 목이네요. 자, 목인데 여름이면 사오죠. 역시 상관이죠. 목생화니까 상관인데 기수 100배. 그 빼어남이 100배예요. 뭐를 썼을 때? 인성을 쓸 때. 자, 목에 있어서는 뭐죠? 인성이 수죠. 수생목이니까. 그러면 여름에 떼약볕에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요. 죽게 고사 직전이요. 이게 뭐죠?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하죠. 수가. 그래서 이럴 때는 결국 이것도 뭐예요? 조우 개념이죠. 조우 개념. 그 수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는 나무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니까 이럴 때는 그 수기가 100배나 낮다. 화재수. 화가 수를 다스리고
이게 원래 이제 다스릴 제자죠. 우리 경제학에 쓰는데 이게 이제 다스릴 제자죠. 화가 수를 다스리고 수제화, 수도 화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제 수학이제 그런 말 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조우 개념이 가미됐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절기의 조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우에 따라서 기뻐하고 꺼려하는 바가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상관격이. 상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성을 봤다고 해서 나쁘다. 또 살을 봤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볼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상관폐인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나쁘게 볼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우 개념이 가미됐다. 결국은 조우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게 성패가 달린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상관용제 또 이번에는 상관 재성을 봤네요. 우리가 상관을 보면 원칙적으로 좋게 보죠. 좀 땡길까요? 자, 상관용제를 보면 우리가 자 뇌가 있고 식 또는 상, 식신이나 상관이 있고 요게 또 뭘 생해주죠? 재성을 생해주죠. 재성은 또 뭘 생해주죠? 관을 생해주죠. 또는 살도 되고요. 또 이건 뭐죠? 인을 생해주죠. 인은 나를 생해주고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예요. 자. 상관용제, 상관이 재성을 쓰는데 본이 귀격, 원래는 귀하다. 왜냐하면 이 상관은 뭘 생해줘요? 재를 생해주잖아요. 생해주잖아요. 돈을 벌어주니까 좋죠. 그래서 본래는 귀격이다. 이용지 동수. 그런데 겨울의 수라고 그랬죠. 겨울의 수는 겨울의 수는 즉 사, 이 사자는 것은 사역이에요. 뭐뭐하게 하다, 뭐뭐를 허락해 주다. 소부, 조그만한 부자로는 허락해 주지만 역도 다 불기, 크게 귀하지는 않다. 겨울의 수를 쓰는 것은 작은 부자로는 살게 해주지만 그렇게 크게 귀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동수, 겨울의 수니까 그래요. 겨울의 수는 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수, 얼어 있는 물은 불능생목야라. 얼려 있는 물은 나무를 생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동수, 불능생목야라. 상관용제 한번 또 볼까요? 계속해서 계속 상관용제죠. 상관용제는 즉위수기 똑같네요. 본이 귀격 똑같죠? 즉위수기 빼어난 기운이다. 그런데 용지하목 여름의 나무는 귀이 불심수 한번 그려볼까요? 여름에 목이니까 목이 있고 여름이니까 사오미죠. 사오 화죠. 화 이게 상관이죠. 그런데 용이 하목 지금 이게 지금 일간이 이거죠. 그러면 귀 불심수 그렇지만 귀하긴 하지만 크게 빼어나진 않다. 저토 이제 목국토니까 재성은 토죠. 자 목국토인데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불바다가요. 그러니까 밑에가 뜨거워요. 그러면 토가 어떻게 해요? 저토가 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건조한 토가 됩니다. 저토. 여름의 토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불심 그런 경우는 심하지 않다. 뭐다? 신령스럽게 빼어나지가 않다 그 말이죠. 빼어남이 거의 없다. 신령스럽게 빼어남이 거의 없다. 왜? 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이제 앞에서 한참 전에 이야기했죠. 진술 충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진토와 축토는 뭐죠? 습토라고 그랬어요. 습토. 죄송합니다. 한자가 잘 안 써지네요. 자, 다시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진토와 죽토는 습토예요, 습토. 그러니까 물기를 머물러 있죠. 자, 우리 축토 속에는 뭐예요? 축계신기 개수가 있죠. 개수가 여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축계신기 지장간에. 그다음 진술 진토 속에는 진을 계무 이 개수가 숨어 있잖아요. 진을 계무 지장간에 보면 여기 개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기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진토는 뭐다? 봄의 토고 축토는 겨울의 토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은 봄이기 때문에 전 계절인 겨울로부터 여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기운이 있기 때문에 습토는 뭐다? 토생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겨울철에 토는 얼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화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토생금이 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화를 설기시켰다. 화생토잖아요. 화생토인데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설기가 가능하다. 왜? 물이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에 화의 열을 받아서 물을 건조시키면서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토나 술토는 뭐죠? 조토예요, 조토. 말라있는 토. 조토 여기 있죠? 말라있는 토. 이 조토이기 때문에 말라있는 토이기 때문에 이 토생금이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이미 열기를 뿜고 있죠. 술토 속에 뭐가 있어? 술신정무잖아요. 정화가 있죠. 미정을기 정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토와 죽토는 습토고 술토와 미토는 뭐죠? 조토로 했어요. 마른 토.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도 안 되고 화설기도 안 된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마른 토는 빼어남이 없어요. 뭐 나무도 키우기도 그렇고 토생금도 안 되지, 화학 기운도 설기질 안 되지. 우리 사막에 죽어 있는 뜨거운 토 생각해 보시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심영수라 빼어남이 아주 신령스러운 빼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목처럼 조우예요. 조우. 날씨, 그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관폐인, 상관경관, 상관대살, 상관폐인, 상관용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보다 조우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조우가 우리가 간명지요법에서 첫 번째가 뭐다? 사기기우. 그 기우를 조사하라. 두 번째가 량기 강약을 따져라. 강약을 헤아려봐라. 세 번째가 뭐였죠? 살필 심자죠. 심기 희기 그 기뻐하는 바와 꺼려한 바가 그 주변 거를 잘 살펴라. 네 번째가 관기순잡 그 순하고 섞여 있는 안전들을 살펴라. 그랬죠? 그게 간명지 요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우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상관격에 있어서도 조우 개념을 다 이렇게 비교해보고 있다. 중요한 거니까 좀 자세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